오랜만입니다. 기름진학점은행제 안선생입니다. 23년 새해가 시작된 만큼 학습자분들이 새로운 목표를 갖고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학점은행제 과정 자체가 시기와 상관없이 학습자인 본인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때그때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처럼 연초에 많이들 알아보는 것이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과 같은 입학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편입 관련 내용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주제는 보유학점 편입의 원리와 이해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상담을 하다 보면 편입을 한다 했을 때 학위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분들이 계시는데, 학사 편입을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만 지원 자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조건까지 맞춰주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일반 편입에 한해서는 학위를 취득한 뒤에 편입을 접수하는 게 아닌 가지고 있는 학점만으로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영상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체크해야 할 내용, 학위 취득 없이 보유 학점만 갖고 편입 접수를 하는 것은 학사 편입이 아니라 일반 편입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편입에 한해서 보유 학점만 갖고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는 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학점만 갖고 있으면 모든 대학에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편입학 모집 요강을 공개하는데 대학교마다 지원 자격이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모집 요강 중 지원 자격 내용을 보시면 평생교육법 아니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은행제 몇 학점 이상 이수한 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학사학위 과정 중 몇 학점 이상 이수한 자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문학사 과정에서 학점을 모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학사학위 과정으로 학점을 얻어주셔야 보유 학점 편입이 가능해요. 학사학위 과정 중 몇 학점 이상 이수한 자, 이 내용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하고, 만일 대학교에서 보유 학점 편입 내용 없이 일반 편입은 전문학사 취득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 대학교는 보유 학점 편입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인 보유 학점 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하면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보유 학점 편입은 일반 편입에 한하여 가능하다. 두 번째, 보유 학점 편입을 받아주는 학교도 있지만 받아주지 않는 학교도 있으며 이는 대학교 모집 요강에 따라 달라진다. 두 가지 내용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제 보유 학점 편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겠죠. 그런데 사실 학습 과정은 별거 없습니다. 일단 보유 학점 편입 자체가 학생이 학위 취득 조건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학점만으로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도 학점 인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만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학생이 갖고 있는 학점만 보고 지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자격증을 얻어야 할지, 독학사는 어떤 과목을 봐야 할지, 수업은 어디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대학교 모집 요강에 맞게 기준으로 적용되는 학점만 얻어주시면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만 봐도 학위 취득 조건을 갖추면서 학점을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단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유 학점 편입을 한다 하면 학습자분들이 학습 설계를 만들거나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학점 이수 방법 상관없이 기준으로 적용되는 학점만 채우면 지원 자격이 갖추어진다. 그러면 학생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까? 첫 번째, 목표 대학은 확실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대학교는 63학점만 갖고 있으면 지원할 수가 있고 80학점을 갖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80학점을 초과한 학점을 요구하는 대학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보유 학점 편입 기준을 80학점으로 잡아주시고요. 80학점을 기준으로 잡되 학습자님의 목표 대학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80학점보다 좀 더 적게 이수해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수 학점 기준을 조금씩 낮추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학습자님의 목표 대학에 맞게 이수 학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 편입 성적 평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편입을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까 A 또는 A 플러스 이상의 고득점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별도로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거나 하는 학습자분들도 계시죠. 보유 학점만 갖고 편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수 과목, 취득해야 할 자격증, 독학사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죠. 굳이 학습자님께서 전공 수업을 찾아서 들을 필요도 없고 시험 응시 횟수가 적은 자격증을 꾸역꾸역 해야 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수강 과정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기 때문에 평범하게 일반 편입을 준비하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편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편하게 준비한다는 게 지원 자격을 편하게 갖춘다는 것이지 지원 자격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편입학 모집 요강에서 공지한 내용에 맞게 점수를 잘 받아주는 것이 편입 합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지 내용에 맞게 점수를 잘 받아줄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유학점만 갖고 편입하기로 했다면 과정이 쉽고 단순해진 만큼 시간 분배를 잘 하셔서 낭비하는 시간 없이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내용 몇 가지만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혹 이제 보유 학점 편입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학점만 갖고 있으면 지원 자격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수업 안 듣고 자격증 독학사 학점만 얻어서 지원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기준이 달라서 목표로 하는 학교 측에 물어보는 게 맞지만 한 학기 이상의 수업은 웬만하면 들어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수업을 아예 안 듣고 자격증이나 독학사만 해서 학점을 등록하게 되면 성적이 표시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학점만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원서 접수를 받아주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방통대죠. 방통대와 같이 기준 학점은 충족을 했지만 성적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성적 산출 불가 대상자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따로 전형이 있기 때문에 방통대는 성적 없이 학점만 갖고 있어도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통대고 학습자님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측에서 성적 산출 불가 전형이 없다 하면은 원서 접수를 할 때 학습자님 본인의 보유 학점, 성적 두 가지는 무조건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학점은 있는데 성적 표시를 아예 안 했다? 당연히 문제가 될 확률을 가지고 있죠. 물론 학교 측에서 그냥 성적 기재 없이 학점만 적어서 접수하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학기 수업만 들어도 성적이 나오는데 굳이 자격증 독학사로만 학점을 채워서 지원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학습자님 본인이 만약에 수업을 안 듣고 자격증 독학사로만 학점을 채워서 하겠다 하면 일단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무조건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방통대와 같이 성적 미산출 전형이 따로 있다 하면은 그때는 수업을 듣지 않고 자격증, 독학사로만 학점을 받아서 지원을 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수 과목 상관없이 아무거나 들어도 되기 때문에 보유 학점 편입을 한다고 해도 최소 한 학기 수업은 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인 성적, 보유 학점 두 가지 모두 문제되는 일 없게끔 어느 정도 수업을 들어주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도와드리고요. 별도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카톡 또는 메일 문의해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동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